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죠. 역대 기록을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 기록관을 이렇게 압수수색한 게 오늘이 이 8번째, 9번째 이렇게라고 하는데 하루에 이렇게 이 각기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두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검찰이 전 정권 수사와 관련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정권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정권에서 했어야 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순리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뭐 월성 1호기 원전 의혹이라던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같은 경우는 이슈가 많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후에 압수수색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 피로감이 있는 거죠. 역시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더니 검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구나라는 국민적인 우려와 불안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회계해 보면은 이전에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하면서 아픔도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시즌2가 아니냐라는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탈원전, 원전 정책에 대해서 기조가 다르다면 정책적인 변경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 되는데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 정권의 수사로 이것을 만회하거나 극복하려고 한다면 그 또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신뢰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이죠. 제가 집권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면 아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기반과 국민들의 동의를 상실할 것이다. 권력이 셀 때 힘을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하게 되어 있다.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 당시의 발언이었고 지금은 정권을 잡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모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계시는 걸로 보고요.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년 추모식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시고 화해와 용서로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기렸던 것이죠. 정권 교체가 잦은 요즘 집권하신 분들이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발언하신 만큼 주호영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본인이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구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당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전 정권을 수사한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선인 시절에 그리고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기존에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게 어떤 것이 찔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그 월성원전 수사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고 저희 국민 머릿속에 각인됐던 것은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했던 그 사건입니다. 지금 장관까지 했고 그 후로 멈췄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2020년대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진행해야죠. 그럼 몇 년 뒤에 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지금 수사가 멈췄고 수사를 진행하라라고 우리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이 이런 민생 경제 어려운 시기에 정책적으로 어떤 비전을 보일 거냐에 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런 검찰 수사, 정치 보복,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만 계속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의 정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하나만 생각을 짚고 합니다. 가면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게 탈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구현을 하신다면 탈원전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비전과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어필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압수수색으로 전 정권 수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 기조를 달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참 두렵다.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 정부의 시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취임 100일 네. 기자회견 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셨으면 정권의 어떤 방향에 대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일 취임식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위기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우리 민생, 정말 우리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보, 여러 가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주셨어야 되는데 취임 100일, 본인들이 100일 동안에 뭘 했는지 지루하게 나열만 하셨죠.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쇄신하시고 분골 쇄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분골 쇄신을 어떤 방법으로 정말 국민들한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실력을 이제는 꼭 보여주셔라. 지금 하고 질문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그 압수수색에 따라서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전 질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취임 100일을 말씀하셨고요. 정책으로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미진했다는 거를 코로나로 빗대어서 설명한 겁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첫 질문부터 아주 이제 뜨거운 그런 논쟁을 벌이시고 계신데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여당은 이제 정당한 수사다, 야당은 이제 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제 또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검찰이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게 이제 결국에는 그 대통령 기록물의 이제 봉인을 해제하기 위한 건데요. 이게 이제 열람이라든가 뭐 이제 사본도 제작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이제 오늘 그 이 자료를 획득한 뒤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뭐 공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그 내밀한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라 어쨌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청와대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상당히 좀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검찰은 그 윗선 당시 청와대의 이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이제 본격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우선 증거가 나오면 관련된 분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서 뭐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질문하신 부분은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당시의 산업부 장관 등이 공소장에 이게 써 있었죠.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선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라고 질문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으니 혹시 어느 선까지 윗선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그 10명의 전 정부 인사를 이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외하고 이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고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고발을 하신 것 같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따라서 뭐 합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발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해당 대통령 지정물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하는 조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법 고등법원장이 보여주게 했던 부분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고등법원이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고등법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고등법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국민의 뜻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하시려면은 법무부나 검찰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윗선 수사 뭐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뭐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여러 방식으로 좀 고발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우리 대통령이라는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법대로 하겠다. 법 만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부 여당으로서는 저는 사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다시 드는 것이 모든 세상을 법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합과 포용과 그리고 야당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구현하고 또 5년을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는 통합이나 협치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야당을 압박하고 수사함으로 인해서 뭔가 반등이나 이런 모멘텀을 꾀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것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통해서 행정부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여당은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그런 방식보다는 어떻게 제대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인사라는 의원들을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고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수족을 맞추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난주에도 쓴소리 하시겠다, 제대로 역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당으로서의 적절한 모습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통합과 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 구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민주당이 진심으로 통합과 협력을 말씀하시면은 기존 정부에서 진행했으면 되는 거고 아까 법대로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대로조차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부분은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만능주의를 주장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협치와 통합을 하려면 여당이 손을 내밀고 같이 우리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따뜻한 포용적인 모습을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 있어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 100일 동안에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의 안타까움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협치와 통합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야가 9월부터 이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죠. 네. 이 대정부 질의도 시작되고 뭐 국정감사도 시작되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여야가 이제 계속 강대강 분위기로 갈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어요. 이 정부 출범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 이 정권 초반기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제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그리고 관저공사 뭐 수주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뭐 사적 채용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나열하면서 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 여야 합의로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죠. 무리하게 졸속으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의 업체에 대한 이런 사적 뭔가 이권 개입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 주변에 그런 인적 채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뭔가 구구파들, 일베 아니면은 뭐 유튜버들 이런 공식적이지 않은 인사 검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난 100일 동안에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그런 대통령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운영위를 통해서든 상임위를 통해서든 이루어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국회가 공회전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의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소통을 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해명을 하시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이런 리모델링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에 입찰 공고가 됐을 때 곧바로 입찰이 되고 2시간 반 만에 수의 계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업체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가 되고 분명히 개입이 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한 가지 건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를 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거는 뭐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 차원에서는
이게 충분히 다뤄질 수 없다라는 그 생각 같은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100일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문제가 있고 한다면 진상조사하고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저희 합의했지 않습니까? 8월 임시국회, 100일간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와 동일한 법률에 의거해서 뭐든지 똑같이 다 진행할 수 있거든요. 곧 시작될 국정감사가 있는데 임시회가 있는데 왜 굳이 지금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국정감사를 하시려고 할까?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국정감사와 임시회의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는지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퀘스천입니다. 이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협치를 하시고 싶다라는 것이 슬로건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국민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요구서를 먼저 냈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가 된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들짝 놀라서 합의가 됐을 가능성,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취임식에 맞춰서 한 거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생과 경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보고서는 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0일 동안에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지만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고 뭐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골 쇄신을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확인하시고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 이거에 대한 처방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임시회의 때랑 국정감사 때 송곳 검증하시고 문제점을 파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렇게 바로 국정조사라는 희한한 거 들고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회 자체가 약간 코미디스럽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던가 싸움으로 정쟁으로 비춰지는 모습보다는 국회에서 할 만한 일을 국회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그동안 못했다는 거에선 여야가 모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국정조사 요구가 희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기능입니다. 그것을 야당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검증을 하는 게 저희 제일 야당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행정부를 잘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충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제대로 보는 도리라고 그 기대하는 역할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궁금한 거는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에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다. 그래서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이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을 하면은 이제 단독으로도 이 국정조사를 관철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하실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그런 와중에도 물론 이제 정치적 부담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으로 우리 당에서의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요.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의 3조에 보면은요. 이 국정요구서가 제출됐을 때 의장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상임위로 해결이 안 되면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고요. 그럴 때 이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인 경우에는 그 의원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이 명문화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이제는 의장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여야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과 여러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국회로서의 역할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노력이자 행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부분일 수 있고 상징적이까지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무실 이전 과정하고 의혹과 채용에 대한 거 국민들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민생에 대한 거 더 많이 물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게
국정조사를 갑자기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차라리 민생에 관련된 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텐데 저희는 이게 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경제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 기치 하에서 저희 비대위가 집무실 출범할 때 이전이 민생과 민생 우선 실천단을 하면서 현장 계속 방문하고 민생 입법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기조 하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송곡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긴다고 했을 때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같이 잘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정부 질문 그리고 상임위를 통해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국회 본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 토론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좀 국민들 앞에 그냥 투명하게 좀 이 답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 엄청 나올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네. 이 단독으로 이 국정조사를 이제 관철하실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국회가 다시 파국으로 가는 건데 그건 좀 그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